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네. 기름값이 연일 올라가가지고 예.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매일 차를 써야 되는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거 진짜 힘드실 거예요. 진짜 힘드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복귀한 이후에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작업. 뭐 그게 무슨 뭐 일본 총리하고 뭐 외교를 추진한다든지 중국하고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기름값 문제. 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담합은 대국민 중대범죄 대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 남기셨습니다. 자,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빠따 맞은 업체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1년 정도는 운동장 두 바퀴입니다. 대한제분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 담합을 하면 이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네. 협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석유 쪽도 아마 그런 거 꾸려가지고 이제 할 거거든요. 네. 조만간 공정위에서 노크가 갑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업체에서부터 때려 내려오는데 어떡하냐 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칼을 뺐기 때문에 곧바로 네. 예. 장관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네. 대검찰청으로 조진답니다. 자, 법무부 정성호 장관입니다. 기름값 담합, 주가 조작, 가용수단 모두 동원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이제 주가 조작은 뭐냐면 기름 이슈 혹은 이제 이란 사태, 중동 사태 관련된 이슈를 팔려고 하는 주가 조작 세력들. 예. 그 관련 그 기업들로 장난치려고 하는 세력들. 예. 조지겠다라는 거. 그것도 결국 이제 서민의 피눈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조지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 가지고 담합하는 업체들은 대검찰청에서 직접 팀을 따로 투입을 해가지고 네. 바로 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선 주유소나 이런 데까지 이제 싹 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일단 정부가 직접 그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는 알뜰 주유소부터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알뜰 주유소부터. 슬슬 네. 이제 발동을 건다. 네. 저는 약간 뿌듯했던 게 이 옛날에 이제 검찰가라들이 대검찰청 하면 맨날 지들이 이 중수부 시절부터 예. 특수부 때까지 네. 뭐 대단하신 거 한다고 예. 국회의원 털고 예. 재벌들 털고 예. 우리는 화끈하게 이런 거악과 싸운다. 네. 어떻게 보면 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처럼 또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개 연병 떨면서 예. 정치검찰짓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그렇습니다. 대검찰청도 재빠르게 주유소 담합 터는 거고요. 예. 주가 조작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를 이게 인식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요. 뭐 기름값 오르니까 뭐 주유소 앞에 차도 쫙 서 있는 거, 뭐 진 풍경 이지랄 하지 말고 예. 기름값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지, 그렇지. 그렇죠. 왜 경유값이 더 비싼지 이런 걸 기사를 써야지. 네.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경제부처 장관들한테 모아놓고 예. 이거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곧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자, 고윤철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 주유소 점검 법 위반 시 무관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 발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 예. 일단은 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보시면은 조금 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 파고가 직접적으로 오려면 3주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의 이 주유소 시장 혹은 뭐 정유 시장의 특성상 바로 그냥 때려 올린단 말이에요. 네. 오늘 조선일보도 그 헤드라인에 그렇게 썼던데 로켓처럼 올라가고 내려올 때 깃털처럼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같은 이런 약간 딱딱한 시장은 보통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상례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대응도 우리 정부도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른바 이제 비상 전략,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법 조항을 거론을 하면서 어저께 때렸습니다. 네. 석유산업법 23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희가 함속했죠? 그렇습니다. 급등락이 올 것 같거나 급등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네. 정부가 나서서 네. 아예 가격을 고시할 수 있다. 최고액과 최저선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예. 라는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시행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냐? 부동산 시장 때릴 때랑 비슷한 전략인데 일단 카드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거 쓸 거다. 그렇지. 예. 쓸 수 있다. 예.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예. 그 저희가 어저께 이제 법 문항도 보여드렸지만 법 문항이 정부에서 가져다 쓰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근데 2013년에 그 법이 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정유 업체들도 대충 항상 넘어가는 거야. 네. 정부에서 엄포 놓을 때만 뭐 해봐라. 어떡할 거야 이거. 시장 경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나와가지고 가격을 정해줄 거야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해준다. 네. 네 진짜 정해주나 안 주나 한번 봐봐.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이렇게 칼날 이렇게 싹 보여준 거고. 그렇죠. 네. 딱 보여주고 그 다음 날부터 정부 단속반이 네. 일선 주유소를 쫙 돕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한번 잡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당장 잡히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냅뒀으면 이번 주 이만큼 오르고 다음 주 이만큼 오르고 계속 그다음 주에 오르고 오르는 걸 마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흘러갑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 파고가 3주 있다 온다 그랬잖아. 네. 계속 올라가서 3주 뒤에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린 거야. 뭐 2,500원, 3,000원 돼버리는. 다 먹는 거야. 예. 기름이 안 논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일단 잡아놓고 네. 그러면 이제 움찔움찔 할 거잖아요. 네. 그러고 있다가 실제로 파고가 2, 3주 뒤부터 올 때는 여차하면 법을 꺼내가지고 최고가를 때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비축유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때 비축유를 푼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장치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지금 시장을 멈춰놓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 움직일 때 그걸 때려 넣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그 구두 개입의 전략 어저께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전략을 좀 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까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이 됩니다.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또 매점 내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담합을 대국민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서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세력에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중동 위기를 틈타 로켓처럼 가격을 올리고 깃털처럼 내리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고질적인 악습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죠. 법무부와 검찰까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가 조작과 담합 세력을 엄단하겠다고 밝히며 일선 현장에선 벌써 공정위의 서슬퍼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3년 개정 이후 잠들어 있던 최고가격제 카드까지 전격 꺼내들며 시장 경제라는 핑계 뒤에 숨은 탐욕을 뿌리째 뽑겠다고 경고하고야 말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선제적 결단이 과연 기름값 폭등이라는 서민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민생을 확실히 살려낼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